최근 테더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하락장 시그널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테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인덱스의 마켓캡을 보시더라도요, 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아주 큰 마켓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이 테더이고요. 이 파란색이 바로 USDC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USDC란 녀석이 테더보다 늦게 생겼지만은 이 테더의 마켓캡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추격을 하고 있죠. 이 테더 리스크는 만성적인 리스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년 동안 계속 끌고 온 문제입니다. 사골 규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중국 규제, 그리고 마운트 곡수의 물량이 풀리니까 덤핑 조심이라 이런 소식과 같이 계속 끌고 왔던 문제라서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리스크가 되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최근에 또 아주 크나큰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신중론이 있습니다. 테더라는 녀석은 계속 문제가 됐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4,100만 달러, 우리 돈 한화 488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루나테라 사태로 이 테더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대표적인 루나테라가 한번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지금 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공매도 세력이 먹잇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접근을 봤을 때 이 테더라는 녀석이 가장 주목을 받았죠. 대표적인 이유로 이 테더를 뒷받침할 때 1USDT를 발행할 때 고객이 1달러를 입금을 해서 1USDT를 발행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테더사에는 고객이 1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현금 1달러를 가지고 있지가 않죠.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는데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중국 상업어음이 있어서 최근에 또 중국 부동산의 부실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테더가 이런 상업어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자꾸 제기가 됐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규제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 미국, 한국도 규제 한 목소리. 각종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진행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녀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상승의 연료입니다. 테더가 얼마나 발행되냐, USDC가 얼마나 발행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상승에 대해 희망을 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 것은 현재 단기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망하는 것인가? 라는 또 극단적인 아주 비관론으로 갈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결함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고 이권 다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없어지기보다는 검증 절차를 거치고 제대로 된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테더가 자꾸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겁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있죠. 지난 3월 헤지펀드에서 테더를 공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포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테더에서 현금 인출 사태, 일명 뱅크런이라고 하죠. 이것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테더에서 가장 먼저 이 디패깅 사태가 발생이 됐고 자금 출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13일 USDT 디패깅 발생 후 5일간 76억 달러 상당 USDT를 고객들에게 달러로 상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고객들의 USDT 달러 환전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더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흐름이란 것은 매우 솔직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사로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을 보고 판단했던 것이 더 정확할 정도로 이 자금의 흐름은 제일 솔직하고 제일 냉철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 것은 USDT 시총과 각종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가치에 대한 비교와 그리고 과연 테더를 가지고 과연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더 아주 심하진 않은데 살짝 딥패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요, 이 1달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쉽죠.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테라 루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번 좀 딥패깅이 좀 일어났었고, 다시 복구가 되나 싶은데, 아직 완전한 1달러로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캡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제일 솔직하죠? 예, 테더의 마켓캡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테더를 바짝 뒤쫓고 있는 시가총액 4위 USD 코인을 보시면 1달러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빠지면서 또 USD 코인으로 갔다는 얘기도 될 정도로 이때 순간적으로 1달러 이상 튀어 올랐었죠. 그리고 마켓캡으로 보시다시피 USD 코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더와 USD는 현재 마켓캡으로 봐도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USDC와 USDT의 가치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때 테라 루나 사건 이후에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고, 자, BUSD, UST 역시 그때 사건 이후로 순간적으로 튀어 올랐고 현재 1달러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SDT를 피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X에서는요, 테더를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테더의 숏을 걸어 놓은 채로 이런 식으로 현물로서도 USDT를 누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원한다면 어떤 공매도 세력이 있다면은 그들의 먹잇감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한 게임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유리한 쪽은 저는 USDC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테더에 대한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나니까 13일에 재빠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서클은 USDC 투명성과 신뢰 보고서에서 준비금 규모는 506달러라며 이중 현금과 미국채 비중은 각각 22.9%인 116억 달러와 77.1%인 390억 달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달러.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테더에서는 자꾸 상업업을 들고 있다는데 저거 중국 상업업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USDC를 운영하고 있는 서클에서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블랙락이 끼었다는 것이 이 주주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CBDC, 미국은 CBDC가 필요 없다. USDC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또 CBDC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권이 많이 껴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클에서 야, 우리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더에서도 재빠르게 자료 공개를 합니다. 5월 19일 테더 기업원 보유량은 감소시켰고 미 국채량은 증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클 따라하는 거죠. 미 국채 보유량은 전 분기보다 13%를 늘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공시한 자산 지금 현황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US Treasury Bills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테더 누가 필요한데 정말 테더사와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테더에 돈을 직접 놓고 테더에서 돈을 직접 빼는 그 발행과 상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토스 보고서에 따르면 90%가 넘는 테더가 마켓 메이커에 의하여 발행 및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기관들이 결국 테더를 발행을 하고 테더를 상환해서 달러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이미 시중에 발행되어 나온 테더를 가지고 다룰 뿐이지 우리는 테더 회사와 직접적인 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토록 테더를 발행했다 뉴스 보면서 희망을 품게 만들었던 주체들은 이런 지금 보고 계신 리스트의 기관들이라는 것이죠. 테더라는 것은 시가총액 1등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상승 연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테더의 발행과 상환의 주체가 저렇게 마켓 메이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과 하락은 결국 이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기영 씨가 테더 CTO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이거 테더라는 이름이 최근 미국 SEC 현물 ETF 승인 반려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SEC에서 이야기하길
마켓 매니플레이션, 즉 시장 조작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예시로 테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테더라는 것이 아무리 저렇게 발표를 하고 투명성을 자기네들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더 투명해져야 될 것이고, 더 그런 불확실성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1번. 테더 악재가 정말 터져버린다면, 시장 상황은 왜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것이 터지면 그것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 터질 경우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가격대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을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의 본격적 상승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정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 이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그 선물 거래소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이 테더에 대한 사건과 마켓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의 테더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전세계 크립토 선물거래 넘버원을 했던 비트맥스 거래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비트맥스 움직임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컨트롤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당시는. 지금 신규분들은 이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바로 불장 직전이었습니다. 당시를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비트맥스에서는 미 CFTC와 DOJ 조사 방어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아서에이즈. 그때 당시 이거 상당한 큰 문제였어요. 근데 가격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타이밍도 그랬고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악재 해소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의 그 가격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많은 거래량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를 받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요즘 비트맥스에 대한 움직임 전혀 다들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켓 조작이죠. 결국 시장 조작에 대한 그런 악재를 해소를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불런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모두가 불장 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서 당시 저런 악재가 있었어도요,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안 빠지면서 지나갔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라는 사건이 터지는 것이 타이밍,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터질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좋게 생각한다면 이 테더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젠가 해소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 좀 더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재고 반대로 좋게 이야기하면 호재입니다. 시장은 매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다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걸맞는 시장의 체질로 바뀌는 중이죠. 따라서 시장 체질 개선 측면으로 보고 단기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하되 너무 시장에 대한 비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장기적 성장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는 안목이 생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